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50대 중후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부모님 마음을 하나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땐 힘드셨겠구나. 그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땐 새 희망을 품으셨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부모가 되어보라고 했나 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도대체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부모, 냉혹했던 부모, 너무도 모질었던 부모, 욕설을 퍼부었던 부모,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모, 형제지간에 차별적이었던 부모, 또 자신들의 불행을 어린 자녀들의 탓으로 돌렸던 부모.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지만 부모가 되고 나니 더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그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어린 자식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머리 희끗희끗한 중장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평생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인 부모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데 손주를 품에 안을 나이에 이르러서까지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 부모 마음이다 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는 어린 나를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걸까? 아니 그땐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나이였는데 말입니다. 귀엽기만 한 아이를 어디 때릴 때가 있었고 모질게 말할 구석이 대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어도 한참 됐고 부모님들은 힘도 빠졌으니 이제라도 물어보면 모질게 했던 말과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까요? 아마도 부모님들에게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본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상처를 주고도 까맣게 잊고 있는 부모, 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와 또 다른 언쟁으로 더 깊은 상처만 입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녀의 뒤늦은 항의에 부모가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나마 지금까지 대충 봉합되어 왔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기 일쑤죠. 또 부모가 반발하고 화내면서 내뱉는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표정에서 꾹꾹 눌러놓았던 트라우마는 다시 급속도로 활성화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버린 것처럼 과거의 상처는 다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상처가 아주 성이 나버리는 거죠.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성찰적이지 못합니다. 배움은 짧았고 어린 시절부터 먹고 사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볼 방법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내면도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러 자식들을 힘겹게 길러냈기에 자기 본인에게서 비롯된 자식의 상처를 품어줄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애가 애를 낳고 무작정 키운 거죠 뭐. 그 지경이 되었으니 다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한들 부모가 준 상처가 한 번에 가셔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심하게 상처받은 내 자신의 어린 자아가 여전히 웅크리고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어린 시절 경험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의식에서 튀어나와 상처가 도지고 심장은 몽둥이질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에 압도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위로하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년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며 심리치료사인 찰스 화이트필드는 도서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에서 이런 치유법을 제시합니다. 치유법 첫 단계, 어릴 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흐릿해지지만 상처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트라우마가 내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치유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법 2단계.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아도 안전한 사람과 함께 진짜 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뒀던 마음의 상처를 인식하는 방법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 감정 등을 이야기하며 상처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억눌려 있던 내면의 아이와 만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명상을 하거나 일기와 같이 가벼운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상처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를 권합니다. 그거 언제까지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 겁니까? 빨리빨리 털어내시자고요. 치유 3단계. 그동안 억눌렸거나 무시했던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알아주어야 합니다.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었던 욕구, 지지받고 싶은 욕구, 신뢰하고 신뢰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의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치유 4단계.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상처받고 외로웠던 마음을 위로하고 수치스럽고 분노했던 감정을 오롯이 느껴보는 겁니다. 마음껏 슬퍼하고 울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못 본 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눌러만 두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서 슬퍼하고 안아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나와 화해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깊숙이 감춰두었던 상처일 겁니다. 아무한테도 드러낼 수 없죠. 괴롭고 아프면서도 가족들에게조차도 말하기 힘든 상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다독여주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홀가분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